우리 큰딸이 세상에 오지가면 그 1학년 때, 2학년 때는 저 아빠가 술 먹으면 무섭다고 방이 부엌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방이 있죠. 걔들 방 부엌 따로 나오고 신발을 갖다가 상에다 그쪽에다 갖다 놓고 왜 그래? 그럼 아빠 술 먹고만 나갈라고. 아주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주 찢어진다니까. 막내딸은 세상에 몇 살 때요? 2살 때인가 3살 때, 아니 3살 때인가 저기는 아주 우리 막내딸 아주 더 젊다니까요. 그래도 살아났어요. 남편의 주사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건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큰아들 박성월 씨는 아버지의 술 문제가 완치되길 바란다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는데 가족들 힘으로도 안 되고 다 의논해서 정신병원을 한번 입원을 하셨었거든요. 아버지를 강제 입원시키고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된 아들. 원래 정말 편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이나 가족이라는 건 가장 편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가장 긴장돼요. 정말로. 처음 만나는 사람보다 더 긴장이 돼요. 술 먹으면 뭐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뭐 어떻게 할 거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날 조금 뭐 정도의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부터 좀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에 대해서 다 공격의 상대로 보시는 것 같아요. 큰딸에게도 술에 취한 아버지는 공포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되게 공격적으로 변하시고 그냥 눈빛부터가 되게 이렇게 막 뭐랄까 이렇게 독을 품은 눈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술만 드시면 막 금방이라도 막 달려와서 좀 이렇게 공격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도 10년 전 사건을 잊지 못한다는 둘째 딸. 그날은 제가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아빠가 술을 드시고 들어왔어요. 나가려고 문을 이렇게 딱 여니까 아빠가 칼을 이제 들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딸은 여전히 그때의 충격이 남아 고통스럽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진짜 너무 공포하시면서 진짜 창문을 열고 진짜 살려달라고 외칠 정도로 좀 그때가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빠가 싫고 인간으로 안 보였을 정도로. 아버지의 음주 그리고 폭력. 해답이 보이지 않는 악순환의 반복. 아버지의 폭력을 증오하던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닮아갈까 두렵다고 했다. 이제 나름대로 정력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사회생활할 때 친구들과의 생활조차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혼 생활했을 때 과연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날까 하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다음 날 다시 찾은 부부의 집. 지난밤의 다툼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정히 식사를 하고 있는 두 사람. 간이 만나보라고. 많이 짜요?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 좀 짜다 하는 느낌이 들어가. 간밤에 화해라도 한 것처럼 부쩍 가까워진 듯한 두 사람. 가장 놀라운 건 남편의 태도였다. 여기 있었어. 술에 취해 아내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던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식사 후 뒷정리에서부터 설거지까지 아내의 부탁 없이도 손수 살림을 도와주는 자상한 남편. 지난밤의 일이 미안했던 걸까? 남편의 속마음을 들어봤다. 남자가 직업이 있어갖고 밖으로 나가보면은 설거지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지만은 집에서 쉬고 있으면 해야지 당연히. 꼼꼼한 성격의 남편은 거두는 일이라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데 내친 김에 계단 청소까지 나섰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청소 좀 하는 거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깨끗이 끝내야 직성이 풀리는 남편. 먼지가 많이 나니까 먼지가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 다니는 데니까 청소를 해오고 그래야죠. 뭐.
지난밤 술에 취해 돌변한 폭군과 같은 사람일까 의심이 들 정도로 모범적인 남편. 집 안팎으로 성실하기만 한데 과연 남편의 진짜 모습은 어떤 걸까? 내가 그러죠. 술만 안 먹으면 100점이라고 110점이라고 플러스 10점이라고 110점이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그거 한 가지만 못해서 그렇지 술만 끊으면 110점짜리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같은 생활의 패턴에서 같이 생활하니까 내가 또 여자 남자 차별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또 할 수 있으니까 내 몸이 또 건강하니까.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남편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아내. 사람들 보고 술 많이 먹은 사람들 물어보게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다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기억은 난대. 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술을 못 먹어본 사람이 안 먹은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비하려고 나 어찌 얘기 오늘 아침 머리를 안 감고 왔는데 비를 맞아가지고 머리가 이상하게 꼬리셔. 비난 섞인 아내의 말이 듣기 싫은 남편은 괜히 딴청을 피우는데 들어와야만이 더럽도 내 올라. 아내는 그런 남편이 못마땅한지 계속 불만을 늘어놓는다. 와서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내가 되겠어. 그냥 나 그냥 들어가자. 어찌니 너 기분 좋게 기분 상태 좋은 상태로서 술을 먹어서 그지 그냥 자등만 와서 이제 시비를 걸면 들어오면서부터 시비가 너금마 어디 갔냐부터 시작이 왔고 시비를 걸면 이제 아주 사람 정말 가슴을 치고 죽겠어. 어디 내가 무한하게 얼마나 사람 무한을 준 줄 알아? 내가 말 한마디 들려면 싫어. 자기 말만 끊임없이 계속되는 아내의 잔소리에 대한 남편의 반응은 바로 아내의 입 가리기. 술을 먹으면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음주 전후가 확연히 다른 남편.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는 자신의 행동을 정말 모르는 걸까? 안 나니까 안 난다고 그러지. 참. 내가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 성격 아니 그래도 몇 주 지켜봤으면서 그래도. 며칠 뒤 남편을 다시 만난 건 늦은 밤 동네 골목길에서였다. 이날 역시 술에 취한 남편은 집 밖에서 배회하고 있었는데 아버님, 아버지를 따라와. 나는 지금 이불이라도 있으면 고래는 이불이라도 있으면 그거 덮고 지금 아무나 잘 거요. 저희 집 아닌데. 아버지를 따라와. 참 가라고 그래도 참 심정 참 이렇게. 아버님 저희 갈 테니까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요. 안다. 나는 길거리에서 이불이라도 이제 버린 거 있으면 그놈이라도 덮고 지금 아무나 잘 거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안 먹겠다고 약속했는 사람이 어제까지도 술 안 먹은 사람이 술 먹은 죄인이지만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어. 야, 참말로 오늘 내가 요 인근에서 나를 치킨한 사람 같다고 많이 다 보니까 정말이요. 지금도 피디님 적으니까 금방 청아같이 오고 꼭 그런 식으로 해서 팔딱 뛰어놓으면 죽어버려. 따라오지 말라고. 또다시 거칠게 변한 남편. 제작진의 만류에도 술에 취한 남편은 밤거리로 나서고야 말았는데 이날 결국 남편을 다시 만날 수는 없었다. 아니 사람이 의사부쟁이면 정말 죽어버리면 좋겠어. 애들이나 신랑 편하게 살아야지. 평소에는 자상한 남편. 하지만 술만 먹으면 통제불능,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폭군으로 돌변하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 증상이 의심되는 상황. 남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에서 종합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오랜 기간 음주로 인해 여러 가지 신체적 손상이 나타난 상황. 혈관 내 지방량이 많은 고지혈증, 심장의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부정맥, 혈당 수치도 높아 당뇨의 위험성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급속도로 진행 중인 뇌 손상이었다.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남편의 양쪽 뇌. 보이지 말아야 할 뇌파가 보이는 남편의 뇌는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황.
이 술을 드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 조절 능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싶어도 그것이 안 되는 상태, 충동 조절 능력의 상실 상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폭언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흔히 이제 필름 끊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블랙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술 드시고 하는 행동 자체가 뇌 속에 있는 기억력 중추의 저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을 받은 남편. 힘들 때마다 위로를 받던 술이 이제 남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 남편은 금주를 약속하고 꾸준히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기로 했다. 아내 역시 오랜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 치료를 위해 화병 클리닉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다. 술만 먹으면 폭군으로 변하는 남편. 그 분노의 근원은 어딜까? 심리극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조사라고 할까요? 그것을 부리는 것은 뭐 지금 저게 거의 한 30년 다 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네. 야! 32년간 아내와 자녀를 괴롭혀오던 남편의 심각한 주사. 먼저 역할극을 통해 술에 취해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남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그로 인해 남편이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다. 뇌출혈로 돌아가셨죠. 아, 뇌출혈로?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어머님 심리극을 통해 드러난 외로웠던 어린 시절의 상처들. 새어머니 들어오시는데 한쪽으로는 참 분노도 하고 싶고 하지만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경원아 새어머니 오신다니까 네가 인사라도 따뜻하게 오고 네가 아버지 앞에 너가 아버지 밑에서 밥 먹고 지내려면 잘해라. 예 할머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물가 가서 혼자 가서 울어 그랬습니다. 친어머니를 여인 후 늘 외톨이였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남편을 보는 아내도 마음이 아프다. 친어머니 부재로부터 시작된 지독한 외로움. 어머니요? 남편은 사랑받지 못했던 허전함을 술로 채우고 있던 것이다.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하니까 아이처럼 사랑을 갈구하는 건데 갈구하는 방식이 이제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찾는 원인이 어머니의 젖가슴을 빠는 행위와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채우고 싶은 어떤 사랑의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자꾸 아이처럼 조르고 이렇게 좀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남편의 술 문제로 멀어진 부부. 두 사람의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을 알아보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결혼 32년. 부부의 갈등은 무엇일까? 결혼 만족도 검사 결과 부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은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런데 갈등 원인이 전혀 다른 두 사람. 아내는 경제적인 부분을 심각한 갈등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남편은 자녀와의 갈등을 결혼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남편은 가정 내에서 심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